줄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개항 이후의 경제사회, 특히 이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 우리가 개항 이후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얘기하는 거죠? 1876년 강화도 조약,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느낌적으로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는 뭐 경제가 좋을 리는 없겠죠. 경제가 좋은 시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가 문제입니다. 경제, 먹고 사는 거. 그러면 교재 209페이지에 보게 되면 강화도 조약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뭐 하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일, 수호, 조규 한번 그냥 복습하는 이유 느낌으로 어떤 것이 있었죠? 조일, 수호, 조규. 조일, 수호, 조규. 이게 원래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요게 있었죠. 부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 규칙이 아니라 규칙. 조일, 무역, 규칙. 요것이 이제 강화도 조약 전체로 놓고 봤을 때의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무역 규칙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시는 부분은 바로 뭐와 관련됐다고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었죠. 무제한 유출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무관세였습니다.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무관세였다라는 거 기억해 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듯이 요 당시에 요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개항장 내에서 심리, 개항장에서 심리 이내로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요 당시에는 누가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중간상인인 보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상, 그러니까 이제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선상이라든가 객주나 여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강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득을 봤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잘 나타나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모군란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모군란. 1882년도에 이모군란에 우리나라하고 청나라하고 맺었던 그거 있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그거 있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거 그냥 기니까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가 무엇을 합의를 했는가 그것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죠. 청나라의 요구 다 들어주는 것이죠. 청나라의 요구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어디까지 들어와요? 내륙까지 진출이 허가됐어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 진출이 허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륙 진출이 허가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애들도 나도 해주는 거죠. 나도. 그래서 나도 해주는 것이 이제 조일 통상장정이에요. 조일 통상장정. 그러니까 이거 뭐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도 내륙 진출이 허가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1883년도에 이것이 있었는데, 이와 앞서서 우리가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미국한테 대우를 해줍니다. 그 대우를 해주는데 미국하고의 무역장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미국 애들은 유관세였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네들도 이 무관세를 뭘로 바꿉니까? 유관세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유관세로 관세권 설정했다. 유관세다. 그리고 방공령을 설정했다라는 거죠. 자, 방공령. 그러니까 요거 유관세라든가 방공령은 조금 우리한테 유리한 조항들이에요. 방공령은 곡식의 무제한 유출이 여기에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다 가져가면 우리 국내에 뭐가 없어요? 곡식이 없죠. 쌀이 없죠. 쌀이 없으니까 그것을 1개월 전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을 합의를 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갑신정변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본과 청나라의 우리나라 그 대조선 무역과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일본이 여기 있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여기 있죠.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쭉 우리 교재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청나라, 일본 여기 쭉 무역 구조를 딱 놓고 봤을 때에 점점 갈수록 청나라하고의 관계가 좀 더 조금 나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죠. 이런 현상은 왜 생겨날까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내륙진출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물론 일본이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1892년까지예요. 그러면 1894년 동학농민 이후에 청일전쟁 이후에는 이 구조가 또 바꿔지겠죠.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관파천 이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관파천. 이관이 아니라 아관.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종이 처소로 옮겼죠. 아관파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제는 뭐 청나라, 일본, 뭐 청나라는 없고 얘네들은 없고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그 이권들을 앞다투어 다 뜯어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다 뜯어가더라. 그래서 뭐 체유국 대우는 물론이고 철도부설권, 광산, 산림, 연해어업권 다 요때에 뜯어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보게 되면은 뭐 산림 이제 벌채권, 나무들 이제 가져가는 거 러시아죠,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여기 산림 벌채권 울릉도 러시아죠,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주로 뭐 가져가요? 나무를 가지고 가요. 용안포 정명 사건 이건 이제 러시아고, 그 다음에 경의선 부설권은 프랑스가 맨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일본이 이것을 프랑스로부터 받죠. 그 다음에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는 미국이 맨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 일본이 받죠. 일본이 받습니다. 경부선은 이제 일본이 이렇게 받고. 그래서 최초의 철도는 여러분들이 경인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와 관련된 거. 전기와 관련된 건 아무래도 전기를 발명한 나라가 이제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전기와 관련된 것은 이제 미국입니다. 전등, 전화, 전차 부설권. 미국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은 광산 채굴권을 많이 했죠. 광산 채굴권, 그러니까 특히 금광 같은 거. 그래서 웃지 못할 그런 용어가 이 당시에 생겨났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뭡니까? 노다지였죠. 노다지라는 거. 자, 그러면 한 장 후로 더 넘겨서 210페이지에 보시면 일본의 토지 약탈,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를 약탈하는 과정들, 한일 의정서가 있었습니다. 한일 의정서에서 군사기지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게 무슨 회사냐? 주식회사인데. 이게 무슨 회사냐? 무슨 회사일까요? 그 영국 애들이 인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인도에다 사온 그 동인도 회사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세운 식민기관의 역할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1910년대에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일본이 그 토지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주인 없는 토지다, 뭐 또 주인이 애매한 토지다, 이런 거 전부 다 얘네들이 헐값으로 사들여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기관이죠. 좋지 않는 기관이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재정장악 금융지배 보겠습니다. 재정장악으로는 일본이 차관 제공을 독점하죠. 차관. 그래서 우리는 별로 돈 필요 없어요. 이 차관이라는 건 빚이잖아요.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는데도 무조건 차관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예속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징세 업무 관장하고요. 그 다음에 1905년도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하죠. 1905년도에 새로운 화폐를 정리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했던 사람은 바로 일본의 재정 고문으로 왔었던 1904년도에 1차 한일 협약, 즉 고문 정치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메가타죠. 메가타. 자,
메가타 이놈 때문에 메가타 얘가 주도를 해가지고 화폐 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폐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화폐 정리 사업 보겠습니다. 질이 나쁜 백동화는 바꿔주지 않는다. 상태가 매우 양호한 갑종 백동화는 개당 이전 오리의 가격으로 새돈과 교환하여 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일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매수하며, 단 형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화폐 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즉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아주 새 거야. 그러면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새 거가 아니야. 그럼 반가격 쳐주고, 좀 동전이 좀 약간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아예 바꿔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의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구분운동이 있어요. 회사 설립을 합니다. 상인들이 모여서 일본이라든가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 설립하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대동상회, 그 다음에 장통회사예요. 이 상인들의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전상인들.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임오군란 이후에 내륙 진출까지 하게 되면서 시전 상인들까지 압박을 받죠.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 이것을 결성을 해요. 황국중앙총상회, 중앙이니까 중앙에 있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시전 상인들의 모임이었죠. 그럼 정부는 또 이제 뭐를 하느냐? 일본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이 당시에 이제 그 증기선이라든가 이런 그 당시의 근대적 배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있었던 그런 배를, 그런 그 예전에 이렇게 노젓는 그런 배 말고 증기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급으로 내는 곡식들을 서울로 운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른바 이운사라는 정부가 설립한 회사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사라고 그러죠. 공사. 이운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자마자 이게 소용이 없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조세의 갑오개혁 때 조세의 뭐였죠? 조세의 급납하였죠. 조세를 뭘로 내라? 돈으로 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운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성숭보에 나왔던 방공령은 좀 이따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성숭보에 나왔던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883년에 한성숭보. 요즘 서양 제국에서는 모두 회사를 설립하여 상인을 부르고 있는데 실제 부강에 기초로 하겠다. 대체로 회사란 여러 사람이 자본을 합하여 여러 명의 농공, 상고, 장사죠, 장사. 사무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공령 보겠습니다. 방공령. 자, 방공령은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공령이 뭐다라는 걸 이제 잘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방공령. 자, 그럼 방공령과 관련돼가지고 요 지도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함경도에서 방공령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황해도에서 방공령 사건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 함경도에서 일어났던 방공령은 누구 기억해 주셔야 돼요? 조병식이죠. 조병식. 예. 동학농민운동의 고부군수 그 나쁜 놈의 이름 뭐였어요? 조병갑이었죠. 둘이 아무런 관계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전상인들이 철시, 장사를 이제 안 하는 그런 운동도 전개를 했었고, 방공령, 시험 문제에 이 방공령과 관련돼 가지고 다음 중 방공령을 하지 않았던 도를 고르시오. 그러면 여기는 뭐죠? 함경도죠. 그러면서 꼭 여기를 물어봐요. 여긴 뭐죠? 도가 평안도죠. 평안도를 꼭 물어봐요. 평안도는 방공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 주세요. 평안도는 방공령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애국 단체의 이권 수호 운동 보겠습니다. 우선 만민공동의 독립협회였죠. 여기에서 특히 러시아 또 열강의 이권 침탈 어마어마하게 이 만민공동회에서 비판하고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전령도 조차 저지하고 한러은행 폐쇄하고 훌륭한 일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헌의 6조에서도 이권 침탈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자, 보안에 나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자, 안전하게 보호하자. 그럼 뭐를 안전하게 보호하자? 우리의 땅을 안전하게 보호하자. 1904년도에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철회시키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그런 단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국채보상운동. 이거예요.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중심이 돼서 일어나냐면 대구에서 일어났어요. 대구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으킨 단체는 국채보상기성회죠. 기성회. 제가 이 공원은 안 가봤습니다만 뭐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공원이 있다면서요. 대구에서 이 돈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돈이에요. 서상돈. 그 다음에 이분 또 나오시죠. 양기탁 중심이 돼서 국채보상운동을 열심히 일으켰던 것이다 라는 거죠. 국가가 진 빚을 갚자라는 겁니다. 특히 국가가 누구한테 빚을 많이 졌죠? 일본한테 빚을 많이 졌죠. 그래서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라는 겁니다. 국채보상운동.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부터 일본한테 우리가 자립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습니다. 그 정도 뭐 강제 퇴위당하고 정부가 뭐 아무런 능력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은 정부가 주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 지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비녀, 반지 이런 거 뽑아라. 남자 같은 경우는 술 먹지 마라. 금주. 그 다음에 담배 피지 말아라. 금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일본 애들한테 돈을 갚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꽤 호응이 좋았어요. 왜 호응이 좋았냐면 이 국채보상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했거든요. 누가? 대한매일신보가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는데 당시에 일본의 통간부가, 총독부가 아니고 어디? 통간부가, 그러니까 총독부하고 통간부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통간부는 을사늑약 이후에 1905년부터 국권 강탈까지 조선을 지휘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통간부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고 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조선 총독부예요. 통간부가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여론몰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 성금으로 모아놓은 그 돈들을 어떻게 한다? 횡령하고 있다. 이런 루머를 퍼뜨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이야. 우리가 좋은 소문보다도 안 좋은 소문이 더 빨리 번져지잖아요. 그래서 흐지부지 끝나게 돼버립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이 운동은 최근 우리나라 그 현대사에서 뭐와 비교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이제 IMF 체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제통화기금. 1998년도에 IMF 체제를 등에 업고 그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때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근무후기 운동했잖아요. 그것과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성숭보에 나왔던 요거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예, 상인들이 회사 세우는 거, 뭐 장통회사, 그 다음에 대동상회 이런 것들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보겠습니다.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그런데 이를 갚을 길이 있다는 거죠.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담배 피지 말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서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신문이라고요? 대한매일신보다. 이 신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우리가 뭘로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가라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시험 문제죠. 가라 시기에. 네, 그냥 풀어보죠 뭐. 1876년 아주 친절해요. 이 문제는 정말 친절한 문제예요. 예, 연도까지 다 해주고 얼마나 친절해요, 그렇죠? 그러면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보안회는 언제죠? 1904년이죠. 그럼 여기죠. 라죠, 라. 근데 가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황국중앙총상회 상권 수호 운동, 황국중앙총상회는 바로 여기죠. 여기 1898년도 여기죠. 다죠. 다니까 이거 틀렸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대규모 농장을 경영했다. 언제입니까? 우리 국권 강탈 전인 1908년도 요 시기죠. 라죠. 라. 그 다음에 경제 자립을 위한 국제보상운동, 바로 요 시기죠. 1907년도.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내용이 담긴 조약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만약 조선국이 가무홍수 무슨 쟁? 전쟁이죠. 전쟁 등의 일로 인해 국내의 식량이 결핍될 것을 염려해 잠시 미국을 수출을 저지하려면 반드시 먼 1개월을 기약해 지방이 일본 공사에게 알려 항구에 있는 일본 상민이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방공령과 관련된 거죠. 예, 중약, 현재 혹은 장래 조선 정부가 어떤 권리와 특전과 혜택을 다른 나라 민에게, 백성에게 베풀면 일본국 관민 또한 즉시 일책 준한다. 이건 바로 뭐예요? 최혜국 조항과 관련된 거예요. 최혜국 대국.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조약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그 방공령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명칭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 이 조약이 언제 이후에 나왔구나. 한성조약은 뭐죠? 한성조약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에게 배상금을 물려줬던 것이 한성조약이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일포조약은 우리나라하고 청나라, 일본하고 이모군란 이후에 맺었던 조약이죠. 관계없고요. 조일 통상장정, 이거네요. 그렇죠? 통상과 관련된 거. 제일포조약, 갑오개혁,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하고 통상장정 다시 맺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방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유관세, 요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조일수호조기가 뭐죠? 이게 뭐죠? 정식명칭이죠. 바로 뭐라고요? 강화도 조약의 정식명칭이죠. 그래서 이것도 고르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일 통상장정, 1883년도에 일본과 조선이 맺은 통상과 관련돼서 바뀌어진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항 이후에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항 이후에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사회가 또 어떻게 변했는가, 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근대적 시설들 여기에 또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낱낱이 샅샅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